예,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오이, 이 오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여름철 텃밭에서 아주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걸 오늘 설명드리고 오이를 어떻게 기르면 다 수확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오래 두고 따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는 대부분 다닥이 오이죠. 물론 다른 품종의 오이를 심으시는 분도 있죠. 노각오이라든지 취청오이라든지. 그런데 보통은 다닥이 오이를 이제 많이들 기르십니다. 이 다닥이 오이는 수확량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량을 해서 나온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디마다 달리는 품종이 바로 이 다닥이 오이입니다.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게, 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개량을 하다 보니까 노화가 좀 빨리 오는 편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병이 와서 노화돼서 오이가 이제 더 이상 수확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많은 열매를 빠른 기간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보시면 키가 대략 한 150, 160cm 정도 자라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 있는데 아래를 보실까요? 보시면 오이가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 오이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후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도 무방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에 있는 오이들도 3, 4일 후면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이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오래, 그 다음에 가급적 많이 수확을 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경 써주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가 좀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노화가 빠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좀 질병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노균병, 그 다음에 흰가루병, 그 다음에 벌레들의 피해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진딧물 피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파리를 보시면 이렇게 노화가 벌써 옵니다. 아랫잎들은. 이런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얗게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 놓은 것 같이 그런 게 끼는 흰가루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자주 옵니다. 자, 그런 환경들이 왜 오느냐, 그런 병들이 왜 오느냐, 어떤 환경에서 오느냐를 아셔야 대처하실 수 있겠죠. 오이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이는 수분량이 아주 많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방에 물 대신 오이를 가지고 가시면 좀 끼니도 되고 수분 공급도 되고 해서 오이를 많이들 드십니다. 그렇게 오이는 이렇게 수분 함량이 높은 야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이는 물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물을 적게 공급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이가 쓴맛이 납니다. 첫 번째, 오이가 쓴맛이 나고, 두 번째는 오이가 곤봉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한쪽은 가늘고 한쪽은 굵은 곤봉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곤봉과, 그 다음에 양쪽 끝은 굵은데 가운데가 가는 그런 잘록과,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균병이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진딧물의 피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이 부족하다든지, 다음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내는 마디마다 오이가 달리는 이런 습성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이 끊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이에는 수시로 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오이에 수시로 물을 주다 보면 물을 주는 방식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 오이의 재배 공간이 굉장히 습한 환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오이 전체 잎에 이렇게 뿌려주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항상 수분이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이, 습한 환경은 아무래도 이런 병원균들이 증식하기에 되게 좋은 여건이 됩니다.
곰팡이도 생기고요. 그 곰팡이가 이제 흰가루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일으키기도 하고, 또 녹균병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생기게 되고, 그런 습한 환경들을 좀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을 주시는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물을 아침 이른 시간에 주시면 하루 종일 이제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잎이나 이런 환경들이 금세 건조해집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초저녁에 이제 보통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좀 시원한 때 일을 하시려고 초저녁에 이렇게 밭에들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 초저녁에 나오셔서 이제 물을 이제 오이에게 막 흠뻑 주죠. 그러면 밤 동안에 그 오이 포장이 되게 습한 환경이 돼서 장시간 지속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뭐 세균이나 어떤 병원체들이 증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이에게 물을 주실 때는 아침 시간에 주셔서 포장이 좀 습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포장하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포장 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노지 재배를 하는 경우나, 더더욱이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들러서 텃밭을 돌보시는 어떤 주말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겠죠. 그냥 오셔서 본인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하든 일을 못하고 뭐 아침에 일찍 와서 물을 주시거나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도 기왕이면 물을 주실 때는 가급적 아침 시간에 오셔서 아침 시간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이는 영양분이 떨어지면 금세 표가 납니다. 작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파리 색깔도 연해지고 오이도 자람새가 좀 늦어집니다. 그리고 오이도 막 휘어지고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이는 영양분을 못해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주셔야 됩니다. 뭐 본인들의 어떤 그 방식대로 비료를 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거름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름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반 거름에 유박을 약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오이 추비를 하느냐면, 이 오이 포기와 포기 사이가 지금 이렇게 한 2뼘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이에 구멍을 이렇게 내고 여기에 거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오이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물이 아닙니다. 땅에 뿌리를 넓게 들이우는 작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이는 가물게 되면 금세 가물어집니다. 그러니까 건조 피해를 보게 되니까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뿌리가 땅 표면에 가깝게 있는 작물들, 뭐 블루베리라든지 또 오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조 피해를 쉽게 봅니다. 뿌리가 땅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금방 흙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작물들은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파고 여기에다가 거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름을 넣고 위에 흙으로 대충 이렇게 덮어놔 주시면 됩니다. 자, 거름을 뭐 많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름을 조금씩 자주 끊이지 않도록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이는 막 호박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거름이 들어가야 되는 작물이 아니라 이렇게 끊이지 않게끔만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한두 주먹씩 오이 사이에 거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오이를 기르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확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오이를 기르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오이를 한 줄기만 키워서, 즉 어미줄기만 키워서 그 어미줄기의 마디에서 수확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미줄기를 어느 정도 키우다가 어미줄기를 적심을 하고
그 옆에서 사이사이 이파리마다 나오는 아들줄기를 받아서 아들줄기를 마디마디마다 받아서 아들줄기를 3마디 정도 기른 다음에 잘라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디에서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줄기의 첫 번째 마디에서 나오는 열매를 키우는 방법. 다음, 가장 잘하시는 방임 재배입니다. 그냥 순치기, 적심 이런 거 없이 그냥 방임해서 기르시는 방법. 자, 그러면 각 방법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저는 어미줄기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미줄기 하나만 키우기 위해서는 가지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줄기를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오이가 달려서 저렇게 자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최대한 빨리 키워서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지주대는 높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대가 복잡해집니다. 키가 큰 오이가 위로 뻗어 올라가면 나중엔 지주대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주대를 이제 휘감거나 아니면 지주대 위에서 너풀거리다가 바람에 의해서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 외마디, 외줄기를 재배할 경우에, 어미줄기를 재배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런 아랫잎들이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가장 먼저 생긴 이파리고 가장 오래된 이파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아랫잎에서부터 이런 노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노랗게 얼룩덜룩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저런 노화가 오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병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주셔야 되냐면, 관리를 이제 밑에서부터 오이를 따주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오이를 처음에 이제 따줄 겁니다. 따주면, 자, 오이가 여기 열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아랫잎, 이거가 되겠죠. 이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자, 이 옆에도 지금 이렇게 옆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 오이가 열렸죠. 여기 오이 아래에 지금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이 열매 밑에는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 2개의 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이를 만약에 제가 이제 내일 정도에 따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오이를 땄다고 가정해 보면, 이 오이 바로 밑에 있는 잎들을 1장 혹은 2장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가 시작돼서 이렇게 이파리들이 지금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이를 따면서 이 2개의 잎을 따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이제 이 오이가 자라서 또 크면 이걸 따게 되면 이 잎과 옆에 있는 이 잎을 또 따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를 계속 따 올라가면서 잎도 같이 따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잎들은 녹균병이 와서 놔둬도 잘 기능을 못합니다. 이제 시들어버립니다. 노랗게. 자, 그런 잎들을 굳이 놔둬서 병원체를 키울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를 따 올라가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잎들도 제거를 같이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 줄기에 잎들이 없게 됩니다. 잎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잎들이 다 제거되고 저 위에서는 또 계속 오이는 커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집게를 열어줍니다. 집게를 열고, 다음 이 위에 있는 이 집게를 또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이 줄기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오이 줄기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밑에 또아리를 틀듯이 이렇게 원형으로 부러지지 않을 만큼의 부러지면 안 되죠. 부러지지 않을 만큼의 둥그런 모양으로 또아리를 틀어줍니다. 이 줄기를. 그래서 뭐 좀 무게감이 있는 걸로 살짝 눌러 놓고 위에 있는 줄기를 내리는 겁니다. 밑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생장점입니다. 이게 어미줄기의 생장점인데요. 이거를 이 지주대가 지금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인데 여기보다 더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키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밑에서 수확을 하는 것만큼 줄기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위에 있는 어미줄기가 지주대 밖으로 벗어나서 제 맘대로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 그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방식을 키우는 게 이제 어미줄기 하나만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미줄기를 쭉 키우다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주대 높이가 이 정도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이 적심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어미줄기를 적심을 해버리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전부 이제 마디마디마다 열매도 달리지만 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여기 옆에서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아들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들줄기를 지금 하나 길러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어미줄기에서 이게 아들줄기입니다. 아들줄기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여기 이렇게 생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줄기가 쭉 나와서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마디가 됩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 첫 번째 마디에 지금 첫 번째 열매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들줄기에서 자란 첫 번째 오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파리가 하나, 둘,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제껴보면 여러 개의 이파리가 나와 있죠. 이 이파리들 중에서 이제 3장을 남기고 또 끝을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밑에서부터 아들줄기를 다 받아서 마디마디마다 아들줄기를 자르지 않고 다 받아서 옆으로 기르고, 그 옆에서 나온 첫 번째 마디에 아들줄기에서 첫 번째 마디에서 오이를 하나씩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이를 키를 높게 키우지 않고도 이렇게 아래 아들줄기에서 열매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설이 좀 복잡해집니다. 어미줄기 있죠. 또 어미줄기에서 아들줄기가 하나씩 나와서 잎을 3장씩 달았죠. 거기서 다 열매가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집니다. 환기도 좀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사실 주말 농장에서 매일매일 나와서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 3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재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미줄기 하나만 기르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3번째 방법인 그냥 방임 재배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어미줄기 하나만 기르고 보이는 족족 아들줄기를 다 제거해 주시면서 기르는 것이 사실 주말 농장에선 편하고요. 시설 재배를 하시거나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렇게 아들줄기에서도 열매를 키우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말 농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 제가 아들줄기를 다 잡아서 3마디마다 다 자르고 열매를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이런 텃밭 주말 농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미줄기 하나만 기르는 재배법, 혹은 아들줄기 하나씩을 받아서 아들줄기의 첫 번째 마디에서 열매를 다시 하나씩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방임 재배하는 방법,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가장 관리나 이런 것 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는 어미줄기 하나만 길러라 라고 보통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업농처럼 매일매일 관리가 가능하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어미줄기 하나만 길러서 그 마디마디마다 달리는 열매를 최대한 빨리 수확하고 양을 빨리 많이 수확하는 것이 오이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다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이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영양분도 자주 주셔야 되고, 그래야 기형과가 나오지 않고 튼튼하고 반듯한 모양의 예쁜 오이가 자란다는 거. 다만 이 포장 환경을 너무 습하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전체 잎에다가 물을 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리 부분에 물을 좀 얌전하게 주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잎이 물에 젖지 않도록 그런 습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을 좀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뭐 특별히 주말 농장마다 텃밭에서 뭐 오이를 막 수십 개씩 기르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처럼 그냥 몇 포기, 저도 뭐 옛날엔 막 10포기씩 20포기씩 길렀습니다. 근데 그 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뭐 오이지도 한두 번 먹는 거죠.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두어 포기만 길러도 이거 따기 시작하면 뭐 한 2, 3일만 이렇게 모아놔도 뭐 한 20개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키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키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키워서 그때그때 그냥 반찬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날로 먹거나 그렇게 해서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를 키우실 때 좀 알아두셔야 될 그 수분과 영양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재배 환경의 중요성,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나에게 맞는 재배 방식은 또 어떤 것인지 그걸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오이를 기르시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재배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재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오이는 뭐 키우기도 편하고 또 결실도 아주 뭐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결실도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밭에서 텃밭에서 수확해서 하는 재미가 또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이 많이 기르셔서 올여름 시원한 오이 냉채 좋네요. 오이 냉채, 그 다음에 뭐 오이 소박이 이런 거 해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 설명해 드렸고요. 광닭이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수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닭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